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성균관대학교의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우리 2019학년도 대입을 꿈꾸는 수험피플들과 함께 분석해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오늘 620년 역사에 빛나는 성균관대학교의 인재상과 자소서 4번 함께 보시죠. 자, 요거는요, 해화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서울 캠퍼스 사진입니다. 이미지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삼성 학술정보관이나 아니면은 뭐 명륜관, 요런 거는 그 성균관대학교만의 아주 특별한 건물들이라서 그런 이미지가 많이 검색되긴 하는데, 실제로 서울 캠퍼스에 지원해서 입학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가 더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입학하시면 바로 이 캠퍼스를 거닐게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보면 사실 캠퍼스가 아주 막 널찍널찍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언덕도 있고 이렇게 사이사이 길로 건물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좀 오히려 더 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긴 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전경과 함께 인재상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균관대학교는요, 민족교육의 산실이라고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그 성균관대학교 이념, 교시도 인의 예지입니다. 그래서 인과 의, 예, 지, 그래서 사랑, 옳음, 실천, 슬기, 이렇게 해서 학교의 전체적인 그 이념을 표현해 주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성균이를 우리는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성성대를 만들겠다. 바로 소통과 통합으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성균인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창의적인 스마트 혁신 속에서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띵크탱크로서 성공의 DNA를 전 사회에 확산시키는 대성성대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재상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해설서에서 평가 영역을 꺼내와 봤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영역을 평가하겠다라고 도표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개인 역량, 세 번째가 잠재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업의 수월성. 여러분, 이 수월성이라는 거는 교육 용어인데 우리가 수월하다라고 하면 좀 쉬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업 수월성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뛰어남을 성취했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입학할 만한 충분한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가. 그래서 성취 수준도 기본적으로 평가하고요. 학업적 태도, 학업의 여건 등을 살펴서 학업 여건이 이 학생이 공부하기 좋았는가, 좋았다면 그 상황에서 얼마만큼 노력했고, 이 학생이 혹은 학업 여건이 좀 불리했는가, 불리했다면 그 안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을 학업의 충실성으로 평가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역량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활동의 다양성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원 모집 단위에서 수확할 만한 재능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그래서 개별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 이 얘기는 전공과 이제 부합해서 이 학생이 대학교에 그 전공에 입학을 했을 때 전공 학습을 따라갈 만큼 그 분야의 학습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관심과 열의, 활동 내용 등을 살펴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잠재 역량에서는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 혹은 발전 가능성, 그래서 자기주도성이 있는가, 성실성이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역경 극복을
역경을 극복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봉사정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균관대학 입학을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자기소개서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진 자기만의 활동 소재들이 있는지, 내가 학업적 능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4번 문항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자, 2019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먼저 처음에요, 이렇게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균관대학교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이죠. 성균인재전형과 글로벌인재전형에 공통으로 이 자소서 문항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유의사항으로 역시나 공인 어학 성적, 그리고 수학과학 외국어 교과에 관한 교회 수상 실적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고, 또 부모 및 친인척의 실명, 직업, 직위, 직종명, 요거는 올해 어느 대학도 다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항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1번, 2번, 3번은 대기업 공통문항이죠. 첫 번째,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여러분, 천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통문항 1, 2, 3번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서 올려드린 자기소개서 각 문항의 작성법을 참고하시면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요,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할 건데요.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교내 활동 3개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꼭 3개가 필수인 건 아니고 2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셔서 750자 정도 이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3개로 쓰셔도, 3개로 쓰면 이제 500자 정도씩 나가니까요. 500자면은 생각보다 글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활동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늘어놓기에는 글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정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 배운 점, 그리고 그 과정, 그것을 했던 동기,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짜여지게끔 500자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3개 소재로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3번 문항은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띄어쓰기 역시나 포함해서 10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2번이나 3번에서 우리 위에서 봤던 그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의 이런 부분을 볼게요 라고 했던 그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리더십, 요런 소재,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소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체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3개 문항 중에서 자신이 어필하고 싶은 한 가지 문항을 선택해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요.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의 성장 환경 및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이 문항은 작년에 이 문항을 썼던 대학들이 요 공통문항들이 공통문항이 아니라 자체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요 문구들이 다른 대학들은 좀 빠진 반면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유리했다면 유리한 환경에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더 유리할 수 있게 잘 활용했는지를 강조하시고요. 불리한 환경에 있었다면 불리한 대로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역경 극복, 사례, 의지 등을 강조하실 수 있다면 요 1번 문항을 고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성대에서 인재로서의 그런 역량들을 평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기소개서 작성법 4번 문항에서도요, 요거 대표 문항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 설명과 함께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원 동기 및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항을 선택하신 학생들은 무엇을 주의하셔야 된다?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라는 질문을 선택했을 때는 2번 항목, 자기소개서 2번 항목과의 내용 중복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왜냐하면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의 문제가 뭐예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역시나 물어보고 있죠. 질문이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중복되지 않게 잘 배분할 수 있다. 2번에서 2개, 3개만 쓰기에는 저 너무 아쉬웠어요. 저 진짜 노력한 거 많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요 4번에서 두 번째 문항을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무형의 콘텐츠라고 되어 있고요. 예시로 인물, 책, 영화, 음악, 사진, 공연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을 선택하신 학생들이라면 서울대의 자기소개서 4번 문항처럼 자기가 전공을 선택하게 된 혹은 자기 인성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된 자기의 성장을 도울 수 있었던 그런 책을 골라서 그 책을 읽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성장한 점,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시면 될 거고요. 다른 소재들, 인물, 영화, 음악, 사진, 공연을 선택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책보다는 약간 음악이나 공연 같은 거 선택하면 조금 뭔가 지적인 부분이 떨어져 보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면 이 4번 문항에서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균관대 자체문항 4번은요, 3개 문항 중에서 선택 하나 하셔서 천자를 채우는 자율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를 선택하셨으면요, 여러분 그 선택한 내용을 이것도 써보고 저 사실 세 번째 거 고르긴 했는데 지원 동기도 살짝 넣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좀 믹스해서 써볼게요.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요. 선택한 내용 중에서 사실 천자 쓰면 얼마 안 돼요. 충실히 그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여러분 성균관대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2019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올해 성균관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 꼭 이 영상과 함께 매력 있는 자소서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